무한정 동화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한테 이거를 설명하는 건 좀 이른 감은 있는데 어쨌든 초중에서 중에서 고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해야 되는 과목별 학습. 아이들이 이제 과목별 어떻게 학습해요? 하고 맨날 물어보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쓴 겁니다. 됐어요? 자 봅시다. 국어는 수능은 그래요. 수능은 1대1로 문제에 있는 단어를 제시문에 얼마나 빨리 대응시키면서 빨리 찾는 속도 게임이에요. 그래서 늦게 읽으면 다 못 읽어요. 수학은 요 개념이 있어요. 문제에도 개념이 있는데 공식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도 소개념들이 숨어 있어요. 그 개념이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많이 조합 설계도를 암기하고 있는 애가 잘 걸. 이해되세요? 예. 영어는 당연히 영단어 알고 기본 영문법 알아야 되지만 그 문장 구도로 해서 최대한 주제를 빨리 찾아내는 애. 단락이 뭐예요? 단락에 한 문장들이 여러 모여 있는 거. 그거에서. 국사는 연표의 흐름으로 인과관계를 잘 아는 거. 그 연도에 뭐 있었는지 다 알아야 되고 원인과 결과를 다 알아야 돼. 이 원인이 때문에 이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자, 탐구는 과학이나 사회 탐구가 있어. 나중에 보면 사회 계열이 있고 과학이 있는데 탐구는 그 사실, 사례, 실험 이런 것들을 다 그림표를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수능은 70% 80%가 비슷해요. 맨날 항상 나오는 거 보고 나머지 30%.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70%를 완벽하게 터득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끝도 없이 30%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신은 교과 점수를 얘기해. 이거는 수능은 수능 시험 해갖고 모의고사를 연습으로 보다가 나중에 11월 달에 수능 시험 딱 하루 봐. 마지막에 고3 때. 내신은 교과 점수예요. 교과 점수. 이거는 반복 횟수를 많이 할수록 잘해요. 그러면 교과 점수의 반복은 자 전교 1등의 기준은 35번 1등급의 기준은 20번 공부를 웬만큼 잘한다 그러면 10회 이상 나머지는 공부하는 중입니다. 내신 교과가 뭔 말이에요, 저게? 시험 봐서 학교 성적 성적을 내시냐고. 교과서 성적 그걸 내신 이거는 모의고사고 됐어요? 네. 자, 요 국어는 잘하려면 문학사나 작가별 특정 뭐 이런 거 아니면 비문학 독해. 근데 배경 지식은 그래요. 비문학 독해 하면 비문학은 뭐냐면 문학이 아닌 거.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아닌 건데 이 비문학은 모든 교과목에 배운 내용들이 다 나와요. 국어에서. 자, 수학은 배경 지식이 수학자 시리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있는데 읽는 거 무슨 출판사에 나오는 쭉 돼 있는 어쨌든 영어는 원문 내용 국사는 만화로 체크하면 좋고 탐구는 Y책 중학교 수준입니다. 수능은 수능 기출을 한 10회를 한 10가지 수준으로 해갖고 막 달달달달 분석해갖고 이 유형 구조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유형 구조를. 자, 이거 내신은 선생님 책상을 보면 선생님이 자주 보는 교재는 다 사가지고 책상을 딱 보고 선생님이 저거 가까운 데 있겠다. 선생님 저거 좀 새카맣다 하는 선생님이 보는 교재 다 달달달 보면 그거 보고 내세요. 다 됐나요? 자, 용어는 이게 문학 용어하고 기본 계리 그래서 이거만 보는 뭐 나비 효과라는 책도 있고 그래요. 유행하는. 이제 수학은 정리, 공리, 공식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문학은 문학 용어, 문법, 또 시험 용어도 있어요. 시험에 전용으로 나오는 단어들. 시험 용어, 문학 용어, 시험 용어, 문법을 해야 돼요. 기본 문법을. 영어도 당연히 영단어하고 용어 단어하고 문법 해야 되고 독해하는 방법, 직독직해하는 방법 배워야죠. 국사도 용어예요. 그러니까 다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 처음에 들어가서 다 걸리는 건 뭐예요? 용어가 걸려. 그래서 자습서는 교과서마다 출판사가 다르거든요. 중학교 때는 출판사가 달라. 그 출판사 자습서를 사야 되고 그 출판사 이 교과서를 자세히 설명한 게 자습서. 자세히 설명했어. 자기가 혼자 학습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했어. 교과서를. 이 교과서 출판사의 문제가 나오는 게 평가 문제지. 그럼 교과서가 다르다. 그런데 똑같이 사야다. 그럼 참고서. 됐어요?
잠깐만, 참고서가 뭐라고요? 여러 교과서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다. 참고서. 아, 자, 그런 다음 기본서. 수학을 공부하면 개념 원리. 영어를 공부하면 종합영어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항상 10번 이상 보는 책 기본서.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참고서, 그 다음에 중급 문제집, 고급 문제집, 최고급 문제집 이렇게 풀어요. 이제 초등 한두 권이 아니라. 자, 용어 사전이고, 그러니까 변화의 과정 아셔야 되고, 이론으로. 자, 탐구, 사회는 교과서 보고 요점 정리집으로 이렇게 이론을 단단하게 해도 돼요. 어쨌든 시험 용어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수능 기출은 항상 출제되는 용어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70% 반복되고, 그 출제의 바탕이 되는 이론도 알아야 돼요. 근데 내신은 학교 성적은 선생님 프린트가 최고예요. 수업 노트가 최고고, 그 다음에 나머지예요. 됐나요? 자, 노트 정리할 때 국어는 주제하고 특징하고 내가 틀린 거 간단하게 모아서 세 줄 정리, 두세 줄, 서너 줄,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리하는 게 최고고, 수학은 문제 풀면 내가 이 아이디어, 이 개념 때문에 틀렸어. 공식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때문에 틀렸어. 그럼 그걸 써놓는 거지. 이해되세요? 어떤 작은 개념 때문에 뭔가를 틀려. 그럼 그거를 누적해서 공식 노트에다가 플러스 소개념 누적 노트로 써야 돼. 이 문제는 풀 때 비례식을 이렇게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못해서 틀렸어. 이렇게. 자, 영어는 핵심 문장을 써놓는 거고, 국사는 연표에다가 연도별 흐름에 추가하는 거고, 탐구는 이론별 사례를 적용시켜서 이 이론은 이런 사례로 이 사례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구나. 이게 선택지 5가지. 1, 2, 3, 4, 5. 수능은 오답이 나오면 그거를 내가 다음에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학교 수업은 쌤이 강조한 게 최고예요. 쌤이 주장한 대로 써줘야 돼요. 답도. 학교 쌤이. 그래서 학교 쌤하고 안 친하면 내신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친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자, 국어는 체크법. 핵심 체크해서 체크하면서 읽는 법. 수학은 빠른 계산. 영어는 독해 속도, 정확도. 국사는 연표를 얼마나 암기를 잘했느냐. 탐구는 표그램을 얼마나 분석을 잘하느냐. 수능은 역시 거기에 나오는 유형, 문제의 유형.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고. 근데 학교 수업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수업 중에 얘기해요. 이런 거 출제할지도 몰라, 강조할지. 이런 거 잘 체크해 놓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누가 더 완벽하게 외우느냐의 문제. 자, 국어는 보시면 작가가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글 쓴 이유, 주제 파악하는 거. 수학은 요렇게 과정으로 요 이론과 요 이론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론이 있고, 영어는 이렇게 원 문장이 있는데 이걸 시험용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출제하는데, 이럴 때 이거를 얼마나 글을 줄였느냐, 이걸 많이 줄였느냐, 덜 줄였느냐, 이렇게 글 변형시키는 거. 국사는 어떤 사건의 원인, 어떤 사건의 결과. 탐구는 킬러 문제가 뭐냐면, 죽이는 문제가 뭐냐면 애들을 다 많이 틀리는 문제. 이것 때문에 대학이 갈라. 인생이 킬링돼. 이런 킬러 문제라고 그래요. 죽이는 문제, 살인자 문제, 킬러 문제. 자, 수능은 문제의 배경 이론 다 이해해야 되고요. 이거는 수업할 때 선생님이 왜 하필이면 요걸 강조할까 이런 배경 추리하는데 이건 학생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외울 때 출발해서 국어는 한자 급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용어가 급격히 들어요. 책을 안 읽으면 한자 급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책을 하루에 3번씩 읽든지. 한자 급수를 3급 정도 되면 3급 정도. 고등학교를 3년치를 선행학습한 거예요. 몇 프로를? 30% 이상을. 30% 봐요. 많으면 50% 이상을 선행학습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뭐라고요? 공식집. 덜덜덜. 내가 공식 줬죠, 그거? 고등 공식도 다 있어요. 영어는 뭐라고요? 천일문이라는 거. 문장 구조로 해서 이걸 1000개를 전부 다 암기하기를 권해요. 이건 공식집, 이건 천일문, 이건 한자급수. 이거는 사건 연도의 연표 하나. 탐구도 공식하고 개념이 있어요. 공식 플러스 개념 노트 해갖고 압축된 걸 암기하는 걸 권하고, 수능은 특수한이
수능에 뭐 50%에서 70%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고3 때는 해야 돼. 그걸 10번 봐야 돼, 고3 때는. 근데 나머지 때는 수능 기출 계속 보는 게 나아요. 자, 내신 학교 성적은 시험 요점 정리해서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요점 정리를 미리 하면 공부를 해. 자습서 하고 평가 문제집 하고 그럼 평가 문제집 요점 정리도 있어요. 자습서에 요점 정리도 있어요. 요거를 합쳐서 요점 정리를 합쳐서 만들어요. 학교 선생님 수업 요점 정리가 있어요. 요거를 합쳐서 여기다 추가로 써요. 그 요점에다가 문제를 풀어요. 문제 풀어갖고 틀린 걸 여기다 추가로 써요. 그래서 요거를 달달달달달 30번 외우면 내신은 점수가 최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뭐라고요? 반복이 반복. 공부는 뭐 해야 된다고? 반복. 몇 번 반복하면? 30번 반복하면 전교 1등. 20번 반복하면 반에서 1등. 10번 반복하면 공부 때문에 혼나지는 않아. 덜 혼나. 근데 어떤 집은 혼나지. 왜 전교 1등 못했냐고. 전교 1등 했었다고. 혼내고 막 그러지. 있습니다. 지식인 찾아드려요. 괜찮아요. 자, 해설집. 국어 해설집은 정답의 이유를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고 수학 해설집은 이렇게 개선 과정이 나오면 단계마다 이렇게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개념, 여기는 무슨 개념, 무슨 개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해서 계산 단계를 나눠야 되고 영어 해설집은 영어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네 덩어리로 연결되는구나 해서 문장 구조의 흐름을 나눠야 되고 국사는 추가된 지식, 자세한 지식들 기억해야 되고 탐구는 이론을 적용하면서 이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때 봐야 되고 수능은 변형 연구. 왜? 이게 70% 나오니까 이게 변형돼서 어떻게 출제될까 하는 게 연구하는 게 꽃이고 이거는 세미 확인한 부분. 요거 해. 요거 봐. 자, 애매해요. 자습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선생님이 결정해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가서. 내신 채점을 선생님이 하니까. 됐나요? 네. 자, 국어는 그러니까 문장 단락, 문장이 모여진 게 단락이죠. 단락의 흐름을 보고 주제를 채취하는 게 최고고 수학은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문제 의도가 뭐야? 문제가 뭘 뜻해? 뭘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 파악.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가지. 저거 근데 기본 아닌가? 이 문제 의도가 중학교 때는 짧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길어요, 문제가. 그래요? 문제가 20줄짜리도 있어요. 문장 간의 흐름, 이거는 문장 간의, 영어는 문장 간의 흐름. 이건 육하원칙이지, 상환이니까 육하원칙, 국사. 네. 탐구는 표그림. 예. 수능은 실전 문제 풀이 후 체크 반복하고. 예. 교과서는 기본이 교재 7회독하고. 교재, 자습서 평가 문제지. 자습서 평가 문제지. 자습서 5회독. 평가 문제지 2회독. 이렇게 하면 7회독이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중급 문제지 5회독. 고급 문제지 5회독. 요점 정리 10회독. 이렇게 하면 30회독 되겠죠?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연습장을 다시 추가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연습장에 국어 공부를 했는데 뭔가 써놨어. 그럼 이걸 암기해야 된다. 따로 써놓고. 연습장에서 풀이를 했어. 그걸 보고, 난이도 보고 분석하고. 여기 쉬운 난이도구나, 어려운구나. 요 연습장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개선 과정을 썼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요게 아이디어예요. 그럼 요걸 색깔을 다른 색깔로 여기다 한번 옆에다 써볼 수도 있죠. 네. 그럼 이걸 다 모은 게 소개념 노트예요. 아이디어를 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걸 푸는 효과가 있어요. 영어는 단어 암기가 짱이고 어떤 영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영어 단어장만 3번만 완벽하게 외우면 중국어 3번만 완벽하게 외우면 문법은 내가 하루 만에 끝내주겠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연도 흐름 계속 연도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표 그림으로 눈으로 딱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저기 과목이 뭐죠? 탐구 탐구. 예. 사회가 점수 비율 점수를 비율별로 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학은 250점 국어는 150점 맞죠? 탐구는 2과목 합해서 80점 수능은 그렇다고. 네. 그러니까 수학 비중 엄청 크죠? 예. 그럼 만점이 몇 점이에요? 만점은 100점인데 이 100점을 평균에서 떨어진 어려움에 따라서 표준 점수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됐냐 예. 라는 거에 따라서
140점, 150점까지 만약에 간다면 여기다 또 1.5배를 해요. 가중치로. 더 우대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어는 인생 사는데 필요해요. 국어는 뭐라고요? 인생 사는데. 주제 파악해야 되니까. 영어는 뭐라고요? 연봉이에요. 뭐라고요? 연봉. 영어는 연봉. 돈 버는데 필요해요. 나중에. 외국 출장도 가야 되고. 수학은 뭐라고요? 대학을 보내요. 뭐라고요? 대학. 그러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대학을 가고 그 다음 뭐라고요? 연봉을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국어. 인생 사는 걸 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학습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생 살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돈 버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면요 그 수능 볼 때 과목 있잖아요. 네. 만약에 수학을 되게 못한다고 쳐봐요. 근데 네. 다른 걸 엄청 잘해요. 그럼 그걸 메꿀 수가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수학을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예술대학교, 체육대학교, 그 다음에 4년제 밑에 대학. 예술대, 체육대를 빼놓고는 4년제 밑에 대학. 그러니까 안 좋은 대학. 그러니까 여기 상위권 대학은 수학 100, 거의 100%. 알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 포기. 자, 오답이 발생하면 이 국어는 오답을 잘못된 답을 고른 이유를 고치지 않으면 생각 계산이 안 돼요. 정답의 이유는 해설 보면 알아요. 근데 자기가 정답의 이유도 배우고 오답의 이유는 그냥 남겨놓으면 나중에 오답의 이유하고 정답의 이유 둘 다 떠오르면 나중에 자기가 오답한 거 또 찍어요. 사람이랑. 그래서 자기가 오답 고른 이유를 고쳐야 돼요. 개선법을 자꾸 써야 돼 자기가. 됐나요? 수학은 간단한 거는 한 줄 아이디어 정리, 복잡한 건 세 줄 아이디어 정리, 내가 모르는 건 A4 한 장에다가 한 문제 쓰는 거예요. 됐죠? 예. 영어는 뭐라고요? 주제 관련된 문장 정리하는 거고 특이한 문장 구조 정리하는 거예요. 특이한 문장 구조. 사회는 연표에다가 틀린 거 계속 추가 정리하는 게 오답 정리고. 자, 탐구는 뭐라고요? 사례를 계속 모아야 돼, 사례. 그러면 그 사례가 똑같은 사례가 나와. 시험 내기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례만 보면 이론이 떠올라서 답이 이거네 이렇게 금방 몰라요. 보통은 이론을 기억한 다음에 사례를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례를 보고 이론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시험이라. 자, 모의고사 수능은 오답을 통계를 낸 다음에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되고, 내신은 예상 문제를 다 정한 다음에 유사 문제를 계속 풀어. 학교 시험에 나오고. 학교 수준도 달라. 어떤 학교는 연습 문제 수준으로 나오고 어떤 학교는 엄청 어렵고 그래.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공부하기가 힘들어. 됐어요? 예. 자, 이렇게 학교 수업은 수업 시에 목차에다가 더 상세한 목차를 정리하면 되게 좋아요. 이게 목차 공부법인데 유튜브에 동화샘 목차 학습법, 목차 공부 이렇게 해서 꼭 보시기를 추천해. 강추. 됐어요? 예. 자, 수능은 유형별로 범위를 확정해서 그 출제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로 해야 돼. 내가 2번이는 너무 어려서 포기했다 그러면 포기해야지. 등급에 따라서. 이 범위는 꼭 나온다. 이런 식으로. 수능 유형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범위에서 이거 나올 만한 수능 유형 나왔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탐구는 사례입니다. 사례. 그리고 역사는 연관 사건의 자료. 어떤 자료를 보고 연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자, 영어는 이 구조. 이 단락의 구조. 이렇게 문장이 한 15문장 있는데 이 구조. 어떤 식으로 이 문장을 만드는다. 글을 만드는 구조. 수학은 이 공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는 소개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되고, 국어는 국어에다 특징 정리하면 됩니다. 저 분석할 때 국어는 18종 참고서 국어가 18종이에요. 참고서 종류가 18가지 회사에서 나온다고. 왜 많은 건가? 국어 책만 한 가지만 18종이라고. 안 많아? 교과서가 18종류라고. 교과서가요? 한 가지 출판사가 아니라 18가지 출판사라고. 맞네요. 이거를 18종 지문을 겹친가를 다 모아놓은 책도 있어요. 엄청 두껍겠네. 자, 수학은 개념 원리,
아이불, 정석, 뭐 숨마크라우데 또 엄청나게 종류 많아요. 기본서. 요거는 요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한 기출 분석서가 있고 이거는 교과서 정말 9절까지 확인을 해서 여러 번 읽어야 되고 교과서 20번 읽어야 되는 게 국사예요. 국사. 그 다음에 이거는 요점에 추가를 해야 되고 사회는 탐구는 뭐라고요? 이게는 수능 자체가 기본서야. 수능 기출문제 옛날에 출제됐던 거는 10회독 이상 10가지 이상의 분석 방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 10회독하는 방법하고 제가 녹화해놨어요. 자 이거는 평가 문제집으로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어떤 문제가 나오나 분석하는 겁니다. 적용할 때 국어는 고등학교 때 평가원 그러니까 뭐냐면 3월, 6월, 9월에 고1, 고2, 고3이 다 봐요. 고1, 고2는 3월, 6월, 9월만 봐요. 근데 고3은 매달 봐요. 수능까지. 근데 3월, 6월, 9월이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낸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전국이 봐요. 369는. 근데 중학교는 그냥 안 봐요. 중고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수학은 중급 문제 이상. 그러니까 1등급 문제, 1등급을 만들 때 일품, 1등급 만들기, 블랙라면, 고쟁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건이 있어요. 1등급 애들이 주로 푸는.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주로 푸는. 이 문제를 다 풀어야 1등급을 통과해요. 이 적용이라는 파트가 뭔 말이에요? 근데 중급 문제를 직접 다 풀어봐야 한다고. 공식을 복잡하게 응용시켜서 나온다고. 그 문제가 5건이에요. 그 위에 4점짜리 문제, 특별한 문제 뭐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요 2등급, 1등급 그러니까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애들이 푸는 문제가 10건을 더 푼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지. 자 영어도 기출문제 봐야 되고 이것도 기출문제, 이것도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봐봐. 이거는 중급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도 많다고. 탐구 2건 풀 때 이거는 10건 풀어야 된다고. 아니 20건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풀이 기계가 돼야 점수가 나온다. 이거는 여러 가지 출판사에 있는 내용 통합된 참고서를 보면 되는데 또 참고서로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왜 여기에 나오는 출판사만 나오는 거는 너무 간단해서 다른 참고서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산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2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죠. 여기서 보면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조금씩 쓰는 방식이 다르니까 여러 출판사로 이해하려고 보는 경우도 있다. 자, 국어는 봉투 모의고사 따로 팔아요. 봉투에 담아서 이게 종이 봉투에 담아서 이거 몇 회 10회분 시험 이게 봉투 모의고사예요.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거는 중급 문제집 말고 고급 문제집 또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서 팔기도 하고. 이 영어는 뭘로 공개하면 빈칸 문제 갖고 영어 보면 이 단락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빈칸 한 칸이 있어. 요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채우는 게 있는데 이걸 알려면 이 전체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빈칸 문제 전용이 있어. 이게 막 빈칸 문제 600제 이런 거 풀어야 돼. 국사는 한국사 검정 풀어야 되고. 그죠? 탐구도 고급 문제집 있고 수능도 4점 문제집 있어. 4점이 제일 높은 배점이야. 수학이나 이런 데 있어. 이 4점짜리 문제만 모아 있는 문제집이 있다. 한 문제당 4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수학 4점짜리는 4점에다가 표준 점수까지 하면 한 8점 정도. 한 7, 8점 되고 거기다 1.5배를 해. 그러면 12점, 10점, 11점, 10점 돼요. 여기다 곱하기 1점으로 하니까 8점짜리에다 1점으로 하면 5, 8, 40 하니까 12점이 돼요. 4점짜리 마지막 문제는 12점이에요. 그러니까 2점짜리 6개를 틀려도 된다고. 엄청 차이가 일어나죠. 자, 학교 시험 문제도 고난도 문제 내면 선생님이 그 선생님 책상에서 보는 고난도 문제집 풀기를 해야 돼요. 자, 누적할 거는 이거는 오답이 뭔가, 실수가 뭔가. 근데 이제 학생들은 실수하고 실력을 구분을 잘 못하지. 자기는 실수로 틀렸대. 근데 내가 좀 나중에 왜 물어보니까 실력이 없는 거야. 이거 지가 자기가 실력이 없어 틀렸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식, 실력이 70%면 문제풀이 방법, 시험 문제 접근 방법도 3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없는 경우도 많고 이게 없는 경우도 많고.
자, 수학은 사전 문제가 누적돼야 되고, 이거는 긴 문장 독해하는 방법. 한국사도 모두 모의고사 보니까 이거 기출 봐야 되고, 이거 탐구는 테마로 다 많이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려요. 어려운 부분은 계속 어렵고. 테마가 뭔 말이에요? 주제별로 정리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 틀리면 이런 문제로 별로 정리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4점짜리 넘어서 킬러 문제야. 여러 학생 다 수능은 킬러 문제 해야 되고. 예, 쓸어버리는. 자, 이거는 뭐라고요? 내신은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 다 풀어봐야 된다고. 많이 풀어봐야지 되니까. 실수를 자꾸 해보고 그거를 개선해야 되니까. 자, 국어는 어려울 때 점검할 때 이렇게 읽어요, 거꾸로. 이렇게. 뭐를? 작품을 주제별로, 작가별로 이렇게 읽는 거라고. 이렇게 거꾸로 읽게 하는 거고. 수학은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문제를 풀고 검사하는 방법을. 문제마다 검사하는 방법을 다 연구해야 돼. 이거는 뭐라고요? 공식의 응용의 가지수를 나오기 때문에 이 응용의 가지수를 남겨야 돼. 가지수가 뭐예요? 몇 가지라나 이 응용은 이런 공식은 이런 방식으로 풀고 이런 방식으로 풀고 이런 방식으로 풀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다. 이걸 다 외운다고. 자, 영어는 이게 선택지에서 빈칸 문제로 통합해서 연습하면 되고 선택지 보는 거. 한국사는 어떤 사건, 유물, 유적, 사진, 자료 이런 거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탐구는 A 이론이 있으면 반대 이론 알아야 되고, 사례별로 이런 이쪽 편 적용되는 거랑 이쪽 편 적용되는 게 왜 그렇지 하고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탐구도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있다. 이거 풀어주자 말자. 나뉘잖아요 사람들. 그 입장을 다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모의고사는 배경이론 아는데 신유형이 30%예요. 아까 옛날 70%는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고. 범위도 내용도. 근데 30%는 새롭게 나와. 근데 공부 잘하는 새롭게 나오는 거에서 변별력 되지. 아니야? 구별되고 실력. 뭐 나오는 건 공부 다 했을 거 아니야. 공부 못하는 애는 이거부터 해야지.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70점까지 빨리 올라가지 100점에서. 맞아요? 이거는 뭐라고요? 수업의 기억. 이거 노트를 어느 정도 시험 나올 만큼 잘 꼭 체크해놨나. 시험과 관련된 무조건 빨간색 별표. 이건 학교 기출을 보는데 선생님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선생님이 비슷하면 전년도 기출도 풀어보긴 해야죠. 이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는 알아야 되니까. 됐어요? 네. 자, 국어는 아이들이 왜 포기하냐? 용어를 몰라요. 단어를 몰라. 그 다음에 글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지를 못해. 속도가 안 나, 글 읽는. 응? 이거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면 실감나요.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지문이 그렇게 길어요? 초등학교 6학년한테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어라 했는데, 근데 해봤더니 96점부터 40 몇 점까지 있더라고. 초등 100점 맞는 애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어요. 자, 국어를 지문을 전체를 다 못 보는 애, 다 못 봐갖고 못 부르는 애가 60%가 넘어요. 대략 70%는 끝까지 다 읽지도 못한다고. 이거는 공식 암기하고 계산력이 엉망이다. 왜? 제대로 계속 노트에다 연습장에다 꼬박꼬박 쓰면서 연습을 하고 빠르게 쓰는 계산하면 연습해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니까 시간 모자라지. 이건 단어 못 외우는 포기. 여기는 이 사건은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거야? 이거 조선 거야? 이거 고려 거야? 막 뒤죽박죽하네. 이런 애 포기. 이거는 글을 보고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거 무슨 내용, 이건 무슨 내용, 이건 무슨 내용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분석하기 싫으네. 이게 정시 포기는 내신이 모고보다 조금 더 나오네 성적이. 그럼 이거 보고 안 봐. 수능 안 본다고. 근데 수능을 하는 애는 내신에다가 도하기 돼. 내신보다 이 수능 모고 점수가 2등급 높아. 그럼 무조건 정시하는 게 낫다는 거지. 자, 상위권에서는 얘는 만점 방법을 고민하고요. 이거는 수학적 사고력. 그래야 수학의 생각의 힘. 영어는 양만 채우면 되고요. 이거는 기억을 유지해야 돼. 연표로. 이거는 만점 문제, 킬러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 정시하는 애는 학과 기준이 뭘까? 학과. 성적 한 개 차이 따라. 자, 서울대가 있으면 요 학과랑 요 학과랑 요 학과는 한 문제씩 차이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고대는 두 문제 차이 나. 두 문제 더 틀리면 서성안으로 밀려. 그러니까 자,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 한 20개는 1등급이야 다.
그 안에서 차이나 한 문제씩. 그래서 죽어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눈물 나는 거야. 됐어요? 예. 요거는 등급컷이 애매해. 왜 그러냐면 국사야, 국사. 공부를 못하는데 국사 덕후야, 얘가. 걔가 1등급을 맞아. 맨날 100점이야. 그래서 1등급 컷이 100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공부를 못하는데 국사만 잘해. 네. 그래서 내가 2등급 나와. 1등급 안 나오고 하나 틀려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1등급 맞기가 그렇게 힘들어. 다 맞아야 되니까. 1등급 맞아. 어려웠는데 1등급 맞기 힘들어. 퍼펙트 해야 되는 거야. 자, 필수 개념으로 개념 초등 중등 개념 내가 나눠줬죠. 예. 책도 사라고 그랬죠. 예. 근데 고등 개념 좀 따 있습니다. 독해예술은 비문학 읽는 기술이고 작품 분석서는 뭐 문학 작품 하나씩 나와 이거 분석해갖고 해설하는 18종 분석서가 있어요. 자, 수학은 공식 사전 있고 기본서를 정해야 되고 개념 원리나 센이나 바이블이나 책 사가지고 나가는 거고 이 기본서 위에 뭐라고요? 중급 문제집 한 서너 권, 고급 문제집 한 5권, 4점짜리 문제집 5권 해갖고 20권이 있다고. 중1 거, 중2 거, 중3 거는 한 5권만 풀면 되는데 고등 거는 고등상 20권, 고등하 20권, 수한 20권, 수투 20권, 미적 20권, 확통 20권. 아니 1등급 맞으려면 만점 맞으려면.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 푸는 거 보면 여기 바닥에서 천점까지 싸는 거 본 적 있죠? 인터넷에서 내가 푸는 거 그런 거 싸면 천점까지 갑니다. 그래도 아, 2번 왕복합니다. 두 번이나 고등 때 핑계. 책 싸면. 그러니까 공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해. 대충 하면. 영어는 어쨌든 영문법 한 권으로 딸딸딸딸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저번에 저기 하는 거 저 나쁘지 않으니까 저거 통째로 다 외워야 돼. 아빠랑 한 책. 영어 단원장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3권에서 5권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모의고사 분석서는 이제 모의고사 내용을 문장별로 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뭐고 하고 분석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거 뭐 네이버 기출비 같은 데 들어가면 분석서 있어요. 엄청 자세히 분석해 놨어요. 분석. 이거 한 해 3월달 모의고사 하나 딱 보면 15장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분석서까지 치면 80장 100장이 시험 문제 한 해가 100장. 그걸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연표 한국사 끝나면 카툰 한국사 보고 상세연표 있고 상세연표 보고 단권화 책 하나 정해서 여기다 추가로 계속 연표하고 여기다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단권 화책이고요. 한 권으로 돼 있는 책. 아. 국사가 다 정리돼서 요거만 그러니까 도표 한국사 이런 거 보면 시험용으로 압축돼 갖고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어. 예. 정리됐어. 그런 책이 있어. 시험용 교재. 말 그대로. 한 권화돼. 예. 이것도 개념서 있어야 되고 요점 정리책 봐야 되고 사전 문제집 봐야 되고 탐구도. 수능 기출문제 보고 평가원 이게 제일 1순위. 평가원 그다음 2순위. 아니래 1순위 수능 기출 2순위 그 교육방송 수특과 수한 3순위 평가원 4순위 요점 정리책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 기본서가 없더라도 이건 있어요. 기본서가 뭐예요?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데 기본이 돼서 10번 이상 봐야 될 책 기본서.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교과서는 뭐라고요? 출판사보다 다르고 교과서 설명한 거 자습서를 간단하게 문제 풀이하는 거 평가 문제집. 그런데 이 평가 문제집만 풀으면 문제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집이 또 따로 있어요. 뭐 내공의 힘이라든지 뭐 500제, 뭐 600제, 뭐 800제 해가지고 문제집 풀고 참고서는 요 자습서를 이해 안 되면 여러 가지 자습서 모아놔 갖고 설명한 다른 참고서를 또 산다고. 오투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과학 참고서 이렇게 딱 있고 출판사 아이들 공통으로 되는 거 모아놓은 거. 자, 역발상으로 이렇게 국어가 잘 안 나오면 논술 배우면 국어 늘기도 해요. 수학을 이해가 안 되면 수학 관련 책 미적분 하는 거 찾아가면 도서관 같은 거 보면 있거든요. 재미있는 미적분, 거꾸로 읽는 미적분 뭐 이런 책, 이런 수학 관련 책 있기도 하고. 영어가 안 되면 영화 대사를 통째로 읽거나 음악 가사를 통째로 알기도 하고 공부할 때. 한국사는 이제 동영상 치면 많이 나오죠 요새는. 그 다음에 이렇게 탐구도 관련서적 읽기도 하고 요 수능은 풀이 기술 접근하기도 하고 이 내신을 하는데 수능 관련 문제가 나와요. 내신 문제에다가 왜?
고3을 수능을 가르치면 고1, 2 가르치면서 수능을 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등 수준이죠, 이거. 자, 자, 왜 중등한테 고등 수준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중등 장난 아니라고. 별거 없다고, 중등은. 중등은 뭐라고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 문제집, 학교 선생님 프린트, 요거만 달달달 해도 만점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더 있어. 중등은. 고등은. 되게 뭐가 많아요 중도. 이게 기초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중급 문제집, 고급 문제집, 킬러 문제집, 수능 기출 문제. 이해돼? 예. 그 중등은 기본 까는 거, 기본. 고등은 기본에서 이제 응용의 정도가 얼마나 되나 경쟁하는 거고. 국어는 연관 지문, 관련된 지문, 그 지문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슬픔에 대한 시면 슬픔에 대한 시를 연결해가지고 공부해. 고등 때는. 고등은 어떤 개념이 있어. 그러면 이걸 잘라갖고 요 문제, 요 개념 잘라갖고 요거랑 요거랑 합쳐가지고 문제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거 연구해. 영어는 문정 구조를 여기다가 이런 내용이 찍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삭제하고 여기다 다른 내용을 딱 넣은 다음에 문제 내도 주제는 안 바뀌고 확인해야 될 기본적인 살짝 상황이 바뀌니까 재밌는 문제가 됐다. 이렇게 온 거야. 국사는 연관 내용들, 관련 내용들 나온 것에 또 나오고 그러고 탐구는 1, 2, 3, 4, 5번의 선택지 있어. 1, 2, 3, 4, 5. 그래서 5가지를 분석했는데 요거랑 안 겹치는 6번 분석지를 내가 만들잖아? 그럼 굉장히 많이 발전해. 수능 기출은 10회도 10번 이상 여러 다양한 각도로 완벽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 뭐 내신은 관련 문제 선생님이 언급하는 문제는 찾아갖고 계속 보는 거지. 할 수 없이. 자, 인터넷 강의는 인터넷 강의 기본적으로 뭐냐? 인터넷 강의는 교재를 다 푼 다음에 부분적으로 내가 안 풀리고 어렵고 확인해야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봐. 내가 중학생인데 고등 거를 한번 봐야 된다. 쭉. 그러면 봐. 근데 중학생인데 한 번 다 봤다. 근데 또 똑같은 걸 한 번 보냐? 그게 아니라 문제를 다 풀고 요 책에서 요 부분은 봐야겠다. 그러면 쭈르륵 빠르게 보다가 딱 찍어. 그 시간. 그 문제 나오면 그거 들어. 또 넘어가고 그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 인강은 선교재 후 부분 시청이 대세예요. 안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만들어서 더 효율적이지 못해서 손해야. 손해 아닌 애는 뭐라고? 완전 초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네, 그런 애는 봐야지. 그럼 제가 지금 중1이라고 가정하고 중2 처음 보는 걸 한다고 그냥 쭉 봐도 되는 거잖아요. 중1, 중2, 중3 너 중2, 중2, 중3 한 번 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문제를 다 풀어야지. 만약에 처음이라고 가정을 하고 처음이면 한 번 쭉 들을 수도 있지. 예. 근데 처음인데 교과서 보고 혼자 푼 다음에 모르는 것만 푸는 애가 더 똑똑하다고. 아, 그러면 얘는 인강만 다 보는 애는 한 번 볼 때 이 교재를 푸른 다음에 모르는 것만 보면 또 다른 교재를 푸고 다른 모르는 인강 보고 또 교재 푸고 이게 3배 차이네요. 이해되세요? 네. 3배 차이 나고. 그러니까 얘는 1년 공부한 능력이고 얘는 3년 공부한 능력 차이 나. 그러니까 중1 거는 뭐라고요? 인강을 보더라도 다 푸른 다음에 틀린 문제만 보는 거야. 교재 일부. 자, 등급별로. 수학은 뭐라고요? 등급별로 신청해야 돼. 선생 찾아가지고. 어려운 문제. 교재가 달라. 수준으로. 국어는 어느 정도 비슷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등급별로 다른데 수학은 완전히. 수학은 등급별로 2등급 교재, 이런 등급 교재, 이런 등급 교재, 이런 등급 교재, 이런 등급 이렇게 나뉘었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거 한 문제를 못 푼다니까. 여기 있는 애가 100점 맞는 애가 여기 있는 거 가면 30점, 20점 나온다니까. 그렇게 종류가 많다고. 네가 저기 교육방송을 보는 거는 교과서 수준. 그러니까 뭐라고? 교과서를 완벽하게 띈 애가 100점을 맞는다면 네가 저거 풀이한 거 흔적을 보니까 한 80점 수준. 교과서. 그러니까 1단계 완성한 거야. 이해되세요? 네. 자, 이거는 독해하는 기술, 직독직계 빨리 하는 기술. 이거는 흐름,
암기하는 암기법 알아야 되고 사전 문제 수능은 취약 과목 집중해야 되고 요거는 뭐라고 심화 문제를 등급이 갈리니까 여기 나온다 하는 거는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심화라는 게 더 어려운 깊이 있는 문제 예. 등급 가르는 문제 이 심한 문제를 하려면 이 수능 푸는 능력을 있어야 풀려요 어느 정도는. 자 국어는 작품별로 수학은 공식별로 자 영어는 관련 문법별로 자 국사는 사회 사건별로 이게 탐구는 사회과학은 특정 이론별로 자 한국사는 최대한 오도별로 이거는 뭐라고요? 킬러 문제로 등급 가르는 문제별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국어는 객관적인 판단력이 필요한 거고 수학은 계산력과 정확성 영어는 단어하고 내용 유추하는 거 줄거리 찾는 거 국사는 연상하면서 타당한 그 흐름 인과관계에 따라서 타당한 거 찾는 거고 이거는 분석을 어떤 표나 그림이나 실험을 보고 그 의미가 뭔지 분석을 정확하게 끌어내는 거 이거는 최대한 반복해갖고 빠르게 푸는 거 반복 확인해서 이게 뭐 내신은 실수에 따라 완전히 갈리죠. 자 국어는 오답을 통계내야 됩니다. 왜? 우선순위 공부법을 정해야 되니까. 왜? 너무 많아서 너무 넓어서 범위가. 수학은 어떤 애가 더 고난도 가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영어는 독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어는 독해 정확도. 국사는 교과서 정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자 이게 테마 주제별로 정리해야 돼. 틀리면 이거는 4점짜리 때문에 요것도 분석을 얼마나 다양하게 심화해서 완벽하게 수능 문제란 무엇이냐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고 한 것까지 완벽하게 돼야 돼. 시간 순서 이 문제를 이런 유형을 풀 때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난이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이거는 공부법 점검하시고 내신은 자 교과서 보면 국어는 학습 목표 학습 정리 이 부분에서 시험에 봐. 수학은 개념 설명하고 연습 문제 꼭 체크해야 돼. 학교 교과서 연습 문제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를 내서 깜짝 놀라야 돼. 영어는 본문 통째로 암기하는 연습하는 게 좋으시고 역사는 흐름을 내가 설명해 인과관계로 관련성을 상정하고 요거는 그림 도표에다 추가 설명을 계속 정리해. 그림 도표에다. 이렇게 교과서가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이 주변 내용을 전부 다 그 그림 도표에다 정리하면 요점 정리가 제일 잘 돼. 이거는 수능 기출 문제 거의 암기하듯이 분석해야 되고 내신은 공부 시작이에요. 공부의 마무리고 이 중간에 수능 기출이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이다. 자, 국어는 수특 수학 보고 삼중 정리 보완하고 이거는 소개념 노트 정리한 거를 재정리하는 게 최고 좋고 이것도 수특 수학 주제문에 이거는 연필 추가 이거는 테마 주제 노트 이거는 수능은 유형별 테마 노트 이거는 오답 유형을 OX를 해서 이건 맞고 이건 쓰고 이건 맞고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것이 내신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건 중고등학교 통합해서 얘기해 준 거고 그러면 중학생은 뭐 해야 되냐? 중학생은 자,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자습서. 왜? 교과서에서 다 새까맣게 10번 읽고 가면 뭐라고 해 애들이 에이 그러지 공부했네요 하면서 그래서 집에서 자습서 교과서 다 설명한 겁니다. 자습서 자습서 보고 평가 문제집 보고 그럼 자습서를 몇 번 읽어요? 한 5번. 이거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 평가 문제집 풀고 오답 정리하고 그다음에 틀린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10번이고 이게 끝나면 선생님 프린트 학교 프린트 그다음에 문제집 문제풀이 이거 평가 문제집 너무 적어요. 문제가 문제풀이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걸 풀고 틀린 걸 뭐라고요? 요점 정리에다가 다 적어요. 다 적은 다음 달달 외우네요. 다만 요 문제집 오답 정리하면서 이 문제집의 개수가 한 권이냐 두 권이냐 세 권이냐 차이는 이 내신을 맞아서 국제고 가는데 입시에 그 내신을 충족할 수 있느냐 등록고 자사고에 등록할 수 있느냐를 맞출 때는 그죠? 그 내신을 학교 수준에 따라서 최고 점수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문제집을 얼마나 더 푸느냐예요. 자 이거를 평소에는 방학 동안 고등학교 거를 하면서 고등학교 거 하고 중학교 거를 해요. 3월 달에는 고등 중을. 그 다음에 4월 달 한 달을 중학교 것만 올인해가지고 거의 98점대, 95점대를 맞아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방학도 고등, 중고등, 여기 고등 3월달에 고등 중학교 하고 중학교 시험 4월달에서 5월달에 시험 본 다음에 또 고등 중학교 섞어서 하다가 중학교 또 내신 시험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또 고등과 나가요. 이런 생활을 해야 최상위권으로 승산이 있고 안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자습서만 읽든지 그러면 몇 점? 50점, 60점. 평가 문제집 풀면 70점 평균. 예. 자, 선생님 프린트까지 달달달 외우면 80점. 네. 그 다음에 문제집 펴다 85점, 90점, 95점, 100점. 요점 정리를 얼마 잘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2, 3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 암기하느냐에 따라서. 됐나요? 예. 과목별 학습법이었습니다.